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바이브입니다. 여러분, 인식론 좋아하시나요? 인식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식론은 저희가 인식한다, 무언가를 뇌에서 받아들인다, 그걸 말해요. 좀 더 체계적으로 말을 하면 인식론은 지식이 뇌에 어떻게 저장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이거는 과거 소크라테스, 거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데카르트, 칸트, 그리고 현대의 피아제 등 다양한 모던한 사람들까지 인식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뇌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게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처럼 인식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도 밝혀지기 전에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AI가 어떻게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AI를 좀 더 잘 안다는 것은 AI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의 뇌에서 어떻게 인지 과정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혹은 중간에 현대로 점프를 하기도 하고 다시 과거로 가기도 하겠지만 인식론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한번 봐볼 거예요. 그리고 그게 AI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모두가 알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무지에 기초한 질문으로 진리를 찾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다. 즉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인식론 연구자들 그리고 AI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부터 399년까지 살았고요. 그의 주요 업적으로는 첫 번째로 변증법적 문단법이 있어요. 이거는 소크라틱 메소드라고 불리는데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하고 다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헤겔의 변증법을 들어봤을 수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그걸 시초가 된 변증법이라 볼 수 있어요. 참고로 헤겔은 정반합, 정에서 반을 찾아서 합을 이루는 방식이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논리를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어요.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거는 자기 성찰이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너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와서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과연 AI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즉 만일 저한테 너 스스로를 알고 있어라 하면은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AI에게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고 하면은 AI가 프롬프트로 엄청나게 많은 말을 생성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정말 자신을 알고 있는 건지 그냥 알고 있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 그 다음으로 윤리적 지식과 도덕성의 연결은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선이라는 거는 지식과 연결된다라는 걸 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규칙과 법을 통해서 규칙을 지키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규칙에 악이라고 정의된 게 있다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지식이 곧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재판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 그러면 변증법적 문단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 메소드를 그냥 표현을 하면 QQQQQ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은 그냥 계속 의미 없는 걸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허점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답을 잘 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최종적인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말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걸 살 수 있고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누구나 행복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죠. 맞아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행복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니겠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건강,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답한 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의문을 가짐으로써 더 나은 결론에 저희가 도달을 했던 거예요. 소크라틱 메소드라고 불리는 이 문단법의 기원은 소크라테스가 받은 델포이 신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서 이곳은 신탁을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신성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철학자의 운명을 바꿀 신탁이 내려졌죠.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포는 신전을 찾아가 신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담한 질문을 던지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충격을 받아요.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일 뿐인데. 그는 이 신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철학적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정치가 시인, 장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대화를 나눌수록 그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제서야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의미를 깨달아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지혜로운 이유이다. 즉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진정한 탐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신전에서 받은 이 신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크라틱 메소드, 즉 변증법이라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참고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대단히 유명한 이 말은 델포의 신전의 문구로 새겨져 있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 성찰을 강조하는 걸로 소크라테스와 연결되는 거는 자기인식을 통해 진정한 지혜에 도달 가능하다는 거고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AI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지, 그래서 헬루시네이션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거를 하는 것처럼 AI도 그래야 하는 거죠. 하지만 AI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한계를 인정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 소크라틱 메소드적인 걸 생각을 하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를 AI에게 주입시켜서 그래서 AI도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I know that I know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인식론, 즉 에피스템몰로지로부터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두 명의 연구자가 있습니다. 힌티카라는 연구자는 여기 오른쪽 사진으로 굉장히 멋있게 있는 이분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에피스테믹 로직, 지식 논리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KAP, 여기서 P는 어떤 명제이고 K는 안다, 그리고 A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명제 P에 대해서 KA라는 걸 앞에다가 수식을 한 건데 이 KA는 A라는 에이전트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안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이렇게 KA를 하나 더 붙이면 이거는 A라는 에이전트가 지식을 알고 있는데 A라는 에이전트가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가 되는 겁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는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힌티카가 제안을 한 방식, 에피스테믹 로직에 있어요. 그 다음으로 세게르베르그는 신념 논리, 독사스틱 로직이라는 걸 썼는데 여기서 독사라는 거는 신념, 라틴어로 신념입니다. 여기서는 안다라는 것 대신에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와 안다의 차이는 뭐냐면 안다는 거는 어떤 게 참 혹은 거짓으로 나타나는 거고 믿는다라는 거는 참, 거짓, 즉 세상에 있는 지식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오른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믿는다라는 표현이고 만일 제가 예측을 했는데 다음에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신념 논리라는 거는 왜 사용이 되냐면 지식 논리는 분명히 되게 멋있어요. 완벽하고. 하지만 이게 실제 에이전트의 지식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러 이렇게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알고 있던 건 아닌 거죠. 즉 이런 인간의 한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런 독사스틱 로직이 필요한 겁니다. AI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들은 베리피케이션, 즉 검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을 할 때 다양한 방법들은 고대의 철학 그리고 현대 철학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커그니티브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근거는 인간의 행동들이었고 뉴립스 2023 논문에서 나온 방법도 디덕티브 베리피케이션, 연역적인 방법으로 베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서 COT를 하겠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안다면 분명 답을 계속 잘 말할 테니까 일관성 있게 말을 해라. 이런 방식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추론에 대해서 그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아는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지금 트렌드예요. 결국 개인이 혹은 에이전트가 지식을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선이라는 거는 결국에 아는 자가 행한다라고 말한 거는 요즘 같은 AI 시대에 굉장한 중요한 철학일 수 있습니다. AI가 모르는 걸로부터 악이 발생한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AI에게 필요한 거를 모두 다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AI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게 무지에 기초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끊임없이 AI의 지식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분야로 Truthfulness AI, Epistemic Verification, Self-Consistency 등 AI에 대해서 그의 말이 사실적인지, 그리고 사실을 어떻게 학습하고 재현하는지, 그리고 일관된 답을 제공을 하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무지에 기초한 질문으로 진리를 찾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이후에 수많은 인식론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한 지금은 인공지능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소크라테스가 만든 기술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